기본에 충실하자라는 제목으로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할 건데, 기본에 충실 뭐겠어요? 저희한테는 코어 11, 부제는 코어 11입니다. 성공하는 데 필요한 11가지 핵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텐데, 제가 처음에 그랬어요. 잘 살아오신 분들은 진짜 11가지만 하면 성공하냐라고 얘기하신 분도 있고, 저는 이렇게는 많이 해야 되냐라고 얘기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잘 하지도 못했어요. 지금도 과정에 있고, 제가 경험한 것들을 사장님들께 지금부터 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바뀌어 행동이 바뀌고, 그게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또 습관을 반복하면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얘기를 말로만 듣는 게 아니라, 제가 사업 시작하고 진짜 저 같은 사람도 사업할 수 있을까요?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지지부진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었고, 근데 이제 어떻게 제가 사업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기 전에 저의 마이스토리를 짧게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뉴스킨 매니아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비즈니스를 전달했었을 때 제가 20대 때 제대로 된 다단계를 했었기 때문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뉴스킨을 처음 하는 걸 알게 되고, 되게 열심히 사신 분인데 이제 뉴스킨도 하네? 좀 이런 마음도 있었고, 저한테 얘기했었을 때 부정이 되게 심해서 겉으로는 좀 태어난 척 했었지만, 제가 저한테 얘기하지 말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었어요. 근데 이제 카카오 스토리였죠. 그때는 카스를 통해서 본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되게 성장하는 그런 모습이 저한테는 이제 비쳤었고, 저는 또 아마 지금 사업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 어떤 일을 했어도 이걸 언제까지 하냐, 뭐 내지는 또 다른 걸 찾아도 만족 못한 어떤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저한테 비즈니스를 알려주신 저희 일대 스폰서 사장님은 요즘 핫하죠. 이번에 SBA가 대신 좀 됐죠. 우리 장수견 사장님, 저랑 관계가 너무 좋으신 사장님, 맞죠 사장님? 듣고 계시다면. 장수견 사장님 저희 일대 스폰서 사장님이시고,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제 지역에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은 서울에 계시고, 근데 1대 스폰서랑 다름없는 저희 김찬 사장님이 2대 스폰서 사장님이시고, 엄마처럼 늘 품어주시는 우리 이정 사장님이 저의 3대 스폰서 사장님, 저의 삶을 정말 제일 많이 송두리째 바꿔주신 우리 김재훈 사장님이신데, 김재윤 사장님은 늘 스텝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진짜 너무 제가 무심했다. 사진을 찍은 게 없네라는 생각이 이번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꼭 사진 다시 한번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박모세 송정현 사장님이 저희 팀의 그룹 리더 사장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송정현 사장님께 제가 안부 카톡을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 눈물이 너무 많이 쏟아지는 거예요. 별거 없어요. 근데 왜 우나? 왜 울었나? 제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뭐 그냥 예전에는 부럽다, 너무 저렇게 되고 싶다 그런 마음이었다라고 하면, 지금의 그 과정들을 제가 걸어왔던, 그리고 제가 이제 앞으로 걸어갈 그 과정을 다 경험하신, 그 모든 것을 다 해내신 분이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존경심이 일더라고요. 그래서 눈물을 흘렸던 때가 차 안에서 있었습니다. 이제 사장님들하고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공감하는 내용들이 있어서 제가 좀 이렇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저희 비즈니스 가이드 받으면 거기에 파나소닉의 창시자이신 마스시타 고노스케가 얘기를 했다죠. 내가 성공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다들 비가 받으셨으니까 아시죠? 3가지 은혜 덕분에 크게 성공할 수 있었대요. 집이 몹시 가난해서 어릴 적부터 이런 고생을 통해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고, 또 너무 몸이 약해서 항상 운동에 힘써왔기 때문에 건강을 유지할 수 있었고, 또 3번째는 초등학교도 못 다녔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나의 스승으로 여기고 누구에게나 물어가며 배우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았다. 이분은 덕분인데, 만약에 이 상황이었으면 저는 때문에 못했다라는 얘기를 할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되게 비즈니스 가이드를 제가 하기도 하고
우리 스폰서 사장님이 비즈니스 가이드 하는 거를 볼 때도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나라면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고, 또 다른 한 분은, 이분 되게 유명하죠? 근데 이분이 태어날 때부터 아토피와 알레르기가 26개나 있었대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코맹맹이 소리를 하잖아요. 비염 때문에 40년간 입으로만 숨을 쉬었을 정도로 이런 자가 면역 질환을 갖고 있었던 분이 전 되게 놀랐어요. 17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이 패턴대로 하루 일과를 했다라는 거를 제가 접하고 정말 기계인가 사람인가. 근데 이분이 목표가 있었던 거예요. 이분은 60세 때 기념 공연으로 댄스 가수로 은퇴를 하고 싶어 하는 그런 목표가 있었고, 본인의 어떤 취약점인 건강 부분에 있어서 전문 의학서를 보면서 체력 관리를 했다. 그렇게 누구한테는 때문에일 것들이 이분은 그것도 승화시킨 거잖아요. 또 다른 한 분은 유명하시죠. 이분 뭐 다 아시는 분인데 발레리나로서 토슈즈를 하루, 한 달 아니고 하루에 서너 켤레를 막 이렇게 체인지한 게 기본이었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늘 어딘가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은 날은 내가 연습을 개를 했구나 하고 반성을 한다는 거를 보고 저 같으면 오늘은 좀 쉬어도 되겠다. 너무 아프니까 이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도 목표가 있었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이는 하루하루를 반복해서 대단한 것을 만들어낸 사람으로 그런 얘기를 듣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고. 근데 이분이 그러면 다시 그 유년 시절로 가라고 하면 가겠냐. 0.1초도 망설이지 않고 절대로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왜냐하면 너무 정말 치열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다시 그 과거로 가고 싶지 않다라는 얘기를 듣고 박모세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한 번뿐인 인생 정말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서 내가 어떻게 하루를 보내느냐에 따라 우리 집안의 가문이 바뀌는 일이잖아요, 누스킨이. 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나, 또 그렇게 비즈니스를 하고 있나, 강의 준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열정과 확신은 물론 명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사업에 있어서 가장 연료와 같은 거잖아요. 열정이 없는데 내가 뛸 힘이 안 나고 또 확신이 없는데 제대로 전달이 되겠어요? 이게 되게 이론 같은 한 줄이었는데 저는 저의 경험을 토대로 되게 많은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실력이 없었을 때 물론 계속해서 이제 성장이라는 걸 해야죠. 근데 실력과 경험을 같이 했었을 때 이런 열정과 확신이 나오는데 제가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실력이 없으면 감사함의 크기도 작고 실력이 생겨감에 따라 감사함의 크기가 커지는 게 이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 실력이 생기는데 이런 과정들을 스폰서 사장님들은 다 거쳤구나. 이 과정을 다 거쳐서 그냥 그렇게 뭐 팀이 생기고 그룹이 생기는 게 아니구나라는 그런 경험을 또 하게 되면서 열정과 확신을 어떻게 저는 채워갔는지에 대해서 조금씩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 SBP 워크숍에서 제가 사업 시작하고 꽤 오랫동안 혼자였었어요. 제가 스폰서 사장님께 사장님 저도 같이 다니고 싶어요. 저도 팀이 생길까요? 라고 했었을 때 김찬 사장님이 당연하죠 당연하죠 했는데 저는 하나도 믿겨지지도 않고 그냥 울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그러고서 SBP 워크숍에 가서 저를 기억해 달라고 선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서 바로 EBP가 되고 그리고 BA가 되고 모르겠어요. 뭐가 변화가 생겼나 어떻게 해서 이렇게 꽤 오랫동안 혼자 했던 사람이 이런 과정을 거쳤나 제가 이제 얘기를 해드릴 텐데 그러고서 작년 보라카이 트립도 형제라인 사장님하고 가게 되고 방콕도 달성하고 또 팀 내 프로모션 제주도 프로모션
목표도 달성해서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들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와이도 거의 달성 될 거예요. 거의 뭐 막바지 지금 달리고 있고, 네트워크 마케팅 네 가지 요소 중에, 성공 요소 중에 회사 제품 그룹에 대한 것들이 거의 점검이 돼서 여기 사장님들은 모닝스쿨에 참여하고 계시잖아요. 물론 이제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뭐 제품의 감동, 회사의 감동, 그룹의 감동이 점점 커지고 있는 과정이기도 하고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내가 문제잖아요, 내가. 뉴스킨이 정말 어렵다. 공감합니다. 근데 또 쉽대요. 이유가 나만 바뀌면 된대요. 내가 안 바뀌어서 어려운 거고 또 나만 바뀌면 되는 일이어서 쉽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정말 더 많이 공감이 되는 얘기인 것 같아요. 제가 코어11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으니 이 11가지 중에 1번부터 5번까지 명단 업데이트, 마니아되기, 마니아 30명 만들기, PRM 하기. 그리고 매주 한 명 초대하는 거는 성과에 관한 내용이고 저희는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반드시 결과가 있어야 됩니다. 성과가 있으려면 우리가 이렇게 행동만 해서는 성과가 따르지 않는다라는 것을 제가 시간이 갈수록 많이 느끼는데 수업 초기 때 미친 듯이 뛰어다녔던 때가 있었기 때문에 배우지 않고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건 정말 오래 가지도 않고 영업하러 다닌 거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성장을 해야 되는데 6번부터 10번 매일 강의 듣기, 독서 20분, 시스템 100% 참여, 정기적인 카운셀링, 팀워크 배우기, 그리고 운동하기. 저는 오늘 이 성장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드리려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매일 강의 듣기, 독서 20분, 시스템 100% 참여, 카운셀링, 그리고 팀워크 배우기, 운동하기가 이게 커지면 처음 사장님들 사업 시작할 때 Y와 뭐 한 달이 됐던 두 달이 됐던 1년이 됐던 2년이 됐던 그 Y가 처음 시작했을 때 Y하고는 분명히 사이즈가 커졌을 거예요. 그죠? 더 많아지고 목표도 상향됐을 것이고 내적 성장은 물론이거니와 이 성장을 하게 되면 이 모든 게 커진다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하게 됐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비즈니스를 노와 비교를 하게 되면 성장과 성과를 반드시 같이 해내야지만이 시간이 지나서 진짜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나 결과도 안 따라 나오고 되게 답답한 시간, 부딪힌다고 하죠. 그런 시간들을 제가 많이 보냈기 때문에 또 이런 내용을 제가 오늘 강의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강의 듣기에 대해서 제가 좀 나눠드릴게요. 근데 사장님들 강의를 왜 들어야 할까요? 왜 들어야 할까요? 들어야죠. 여기 사장님들 중에 강의를 듣지 않고 계신 분, 한 분이라도 계신 분, 한 분도 안 계시죠? 어떤 분이든 간에 강의를 무슨 강의든 간에 처음 강의를 듣고 여기 다들 계시잖아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의 손을 잡아줬고 과정 중에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저 닮은 사람 공부를 하고 필사해서 이제 사업 비즈니스를 결정을 하고 사업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저희가 꿈이잖아요. 늘 얘기하는 Y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그 책에 보면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는 거 혹시 기억하세요? 사람들의 꿈이 사라지지 않는 한 절대로 네트워크 마케팅은 망하지 않는다라는 그 글이 있잖아요. 나의 꿈을 실현하려면 사장님들이 원래 했던 패턴, 내가 살아왔던 그 습관, 내가 만나는 사람, 그런 믿음으로 절대로 꿈을 실현할 수가 없고 그러려면 어쨌든 내가 뭔가를 희생해서라도 기필코 해내야겠다는 그런 각오를 다져야지만 이 꿈이 실현된다라는 것은 사장님들도 아실 거예요. 근데 이게 안 바뀌는 거잖아요. 제가 정말 사업하면서
제가 이제 20대니까 20대다 보니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제가 문제라는 생각보다는 진짜 20대, 30대 젊은 사람이랑 섭외하지 내가 이렇게 안 바뀌는데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부정적인 사람이었었어요. 저를 바꾸려고 하지는 않고. 그래서 이제 본인이 스스로 뭔가 동기부여를 하지 않으면 정말로 어제하고 오늘 봤을 때 조금씩이라도 성장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그 성장하는 것 중에 첫 번째 강의 듣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많이 저를 많이 변화시켰어요. 저는 처음 사업 시작할 때 정현모 사장님을 한 번도 뵌 적은 없거든요. 근데 정현모 사장님 이렇게 강의에서 들으면 막 이제 어떤 분인가 궁금하죠. 근데 정말 어제 황진영 사장님도 얘기했지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강의가 정현모 사장님의 비기너 매뉴얼, 뭐 리더편 이런 그 유카에 나와 있는 그 강의를 너무 계속해서 듣고 있는데 듣다 보니 이분의 생각, 마인드 이런 것들이 저의 머릿속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행동을 하면서 떠오르는 거예요. 이분 같았으면 이럴 때 어떻게 할까? 행동이 바로 바뀌진 않지만 계속해서 잠재의식에 들어오게 되고 또 제가 그렇게나 부정적이었던 사람이 강의를 통해 조금은 긍정적으로 바뀌고 습관도 떨어진 열정도 다시 끌어올리고 다른 사람한테 조금이라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싶고 그래서 성공이라는 걸 너무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강의가 아니었으면 제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강의 듣기는 정말 너무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코어 11 중에 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강의를 그냥 들어야 할까요? 강의 뭐 좋은 강의 넘쳐나잖아요. 사실 열정이 뭐 이렇게 다운되고 뭐 그래서 끌어올리기 위해서 강의를 듣는다라고 하는데 재수 없을까? 저는 크게 바닥으로 떨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의를 계속 들으니까 그렇게 사람 만나서 뭐 거절을 당한다든지 부정을 받는다든지라고 했었을 때 제가 알고 있는 게 훨씬 더 많잖아요. 그래서 끌어올릴 이유도 없고 계속 강의를 들으니까 저는 그냥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온라인으로 모든 게 시스템이 바뀐 이후로 서울 사장님들은 뭔가 체계가 바뀌니까 혼란스러웠을지 혹시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장님들 안 계시겠지만 저는 원래부터 온라인이었기 때문에 크게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잘해야죠. 그리고 강의를 들으면서 아까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저의 인식을 정말 바닥이었던 저의 인식을 끌어올려주고 내가 모르는 게 너무나 많구나. 정말 내가 그런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저냥 살다 죽었을 뻔했던 저라는 사람을 강의를 통해서 인식이 올라가고 중요한 건 누군가를 초대하기 위해서입니다. 초대를 해야 되는데 제가 권중곤 사장님 강의에서 되게 많이 와닿았거든요. 대상자와 강사가 뭔가 매칭이 되는 게 있었을 때 확률이라는 게 올라가잖아요. 이분이 안착돼. 근데 전혀 상관이 없는 강사 사장님하고 연결을 했었을 때 그러면 내가 그런 강의를 많이 들어야지 우리가 강의를 들었었을 때 가장 좋은 결과는 명단이 떠오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든 강사 사장님들을 정말 섭렵하듯이 다 듣고 나면 파트너 사장님들의 대상자, 내 대상자, 이분 이 강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강의 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라도 강의를 정말 많이 들어야 되고 그러면서 또 나 혼자 들었을 때랑 초대자 있었을 때 또 강의 들었을 때 너무 다르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되고 고로 나부터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를 해야 할 때, 제가 모닝도 그렇고, 이제 트레이닝 할 때도 그러고, 강의를 준비해야 될 때 대충 준비하지 않는다라는 걸 사장님들 다 아실 거예요. 강의를 해야 되는데 제 주관적인 얘기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준비할 때 정말 강의를 더 많이 듣게 되고, 사장님들도 앞으로 다 강의하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강의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트워크 마케팅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라는 필독서,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 필독서에 그러면 강의를 얼마나 들어야 되나, 당신의 잠재의식에 집어넣으려면 적어도 7번 들어야 된대요. 아시죠? 아, 그때 들었어. 대상자가 이런 얘기, 그때 얘기한 얘기 또 했네. 뭐 이런 얘기 정말 우리 되게 좀 답답하잖아요, 속으론. 근데 나는 그 강의를 사실 한 번 들을 때, 두 번 들을 때 내 상태에 따라 강의가 달리 들리기 때문에 진짜 뭐 최소 7번을 듣게 되면 실제 사업에서 사용할 수 있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강의를 들어야 되는 이유. 두 번째, 짜잔. 독서 20분입니다. 모든 리더가 책을 안 읽은 분이 없대요. 저 충격이었거든요. 왜냐하면 누구보다도 책을 안 읽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독서를 통해 가장 많이 성장, 강의도 물론이거니와 최근에 이제 독서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올라갔는데, 우리 BOM에 되게 많이 나오시는 인물이시죠. 워렌 버핏과 점심 식사 경매 낙찰가가 작년에 54억 원이었대요. 물론 저도 이제 루스킨 하니까 54억 원 번다 벌겠죠. 근데 제가 만약에 루스킨 안 하고 그냥 평범한 사람 안 했었을 때 진짜 평생 만져보지도 못할 54억 원이 누군가한테는 점심 한 끼 식사의 가격이란 얘기잖아요. 근데 이분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1, 2만 원대로. 도저히 만날 수 없는 이분과 책을 통해서 그냥 독대하는 거예요. 아닌가요? 옆에 방해받지 않고 그러면서 카운셀링 받을 수 있고 이런 부분과 독대를 하는데 저의 인식 수준이 당연히 끌어올려지겠죠. 그리고 정말 부정적이고 저밖에 몰랐던 저 같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힘이 조금씩은 길러지고 있는 것을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저희 광주에서도 독서 미팅이 따로 돌아가고 있는데 비즈니스로 연결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워하고 아직은 그 정도 상태가 아니신 분들 독서 미팅으로 연결했었을 때 호기심을 가게 하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좀 환기를 시켜야 될 때가 있잖아요. 외곽으로 독서 미팅 하러 나가고 힐링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광주 사장님들이 굉장히 진짜 좋아라 하는 그런 시간들을 저희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을 반드시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구나, 성장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고, 세 번째는 시스템 100% 참여입니다. 이런 시스템들이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죠. 어, 아침 미팅, 모닝스쿨 독서 미팅, 이런 뭐 랜선 랠리라든지 바뀌어진 시스템이 이제 뭘 포함해서 이렇게 유기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제가 저희 그룹 미팅의 인트로 부분에 이 시스템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이 말이 너무 꽂혔었을 때가 있었어요. 김승미 사장님이 아침 미팅 주관을 하시는데 제가 사정이 있어서, 사정 정말 누가 봐도 사정이 있었어요. 길이 너무 미끄러워서 눈길에 못 나갔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장님 성공하고 싶은데 사장님 저한테 그렇게 한 건 아니면 속으로 제가 저한테 너 그렇게 성공하고 싶다면서 이거는 이래서 안 되고 저거는 저래서 안 되고 라는 얘기가 너무 이 한마디에 좀 너무 많이 찔렸거든요. 정말 이제 제가 뒤에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스템에 랠리, 뭐 운영위 미팅, 그룹 미팅, 워크숍까지 여러 시스템 중에 사장님들 혹시 제일 들어가고 싶은 곳은 어디세요? 저는 운영위 미팅, 운영위 미팅 너무 들어가고 싶습니다. 근데 아침마다 문을 열어주는 모닝스쿨 교장 선생님이신 송인철 사장님이 시스템에 늦거나 지각하거나 빠지시거나 그럴 리 있을까요? 내가 트레이닝 주관하는 사람이야.
나의 팀이 있어. 지각할까요? 준비를 대충 할까요? 그룹을 형성을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 일은. 근데 내가 주관자로서 참여하는 것과 그냥 그룹원으로서 참여하는 그 마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해보니. 그래서 내가 언젠간 독서 미팅도 주관하고 아침 미팅도 주관할 건데, 주관자의 마음으로 시스템을 임한다라고 하면, 뭐, 이래서 안 되고, 이래서 못 나가고, 저 병원 가야 돼요. 그분이, 송인철 사장님, 치과가, 죄송해요. 송인철 사장님, 뭐, 집안 행사 때문에 오늘 모는 식구는 없습니다. 라고 하시진 않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마음으로 시스템을 임하다 보면 어느 순간 그 시스템을 주관하는 사장님이 되어 있을 거고, 모든 답은 시스템 안에서 있다라는 거를 시간이 갈수록 너무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을 내가 주관할 건데, 너무 하고 싶다. 나 저거 너무 갖고 싶다. 라는 마음보단, 그럼 물론 그 마음도 중요하죠. 출발이. 근데 시스템을 내가 만약에 이런 시스템을 나는 이런 인재를 담고 싶어. 이런 인재와 같이 사업을 하고 싶어 라는 마음으로 시스템을 임한다면 주관자의 마음, 행동을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센가요? 어떡하지? 이래죠. 복지 비즈니스라는 말 너무 어, 되게 이론, 그냥 한 줄 글 말고 어쨌든 제가 좀 되게 건방진 생각을 했었던 때가 있었어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타그룹에 뭐 1, 2년, 2, 3년 되게 짧은 시간에 막 스타급 그런 사장님들이 나왔을 때 왜 이너풀에는 저런 빛나는 스타가 이렇게 오래 걸리지? 이런 생각을 막 했었던 거예요, 제가. 근데 저의 모습을 저를 보게 되고 난 후에 제가 알게 됐어요. 그분들은 원래부터 잘 살았던 사람이고 인성이나 인격적으로 나와는 너무 다른 사람들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렇게 결과가 빨리 나는구나. 그러면 되게 별로인 내가 감사하게도 이너풀 시스템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리더로서 성장하는 그런 시스템이 완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완벽이 진짜 내가 완벽한 사람으로 증명을 해야지만이 또 이너풀 시스템이 대단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는 거 아닌가요? 한 분 한 분이 이 이너풀 시스템을 통해서 성장하는 과정에 계실 거고, 그런 마음이었었을 때 시스템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가 정말 달라지지 않을까. 시스템은 곧 레버리지다. 우리가 궁극적으로 시간과 어떤 재정적으로 안정을 취하기 위해서 리스키를 하는데 언제까지 혼자 팔로 다니고 혼자 성장하지 않고 있으면 이 레버리지는 절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스폰서 사장님. 다음은 정기적인 카운셀링입니다. 저희 사업을 이제 비즈니스를 다 뭐 원래부터 했던 분들보단 그냥 뭐 안 했던 분들이 훨씬 더 많잖아요. 근데 내비게이션이나 나침반으로 이렇게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저는 사실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안 보고 운전을 하거든요. 사장님 어디 찾아오세요 그러면 진짜 저 파주 어디도 그냥 내비게이션 없이 갈 수 있어요. 근데 사업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됐어요.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고 제가 11월 30날 LOI를 넣었으니 그때는 무조건 3달 안에 통과가 됐어야 했으니까, 그러면 거의 2달 만에 깜짝 통과가 된 거고, 진짜 2000GB를 어떻게 했었던 사람인데 딱 LOI 통과되고 나서 저희 김찬 사장님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장님, 지금은 어떻게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3000GB 이상 6개월 연속하면 뭐 신인상 같은 거고 평생 한 번 받는 거다. 그리고 리더 사장님들 중에 이거 안 하신 분들 거의 없어요. 90% 이상, 95% 이상이 다 했어요라는 얘기를 듣고,
저는 못해요.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너무 힘든데 매니아가 없었던 거죠. 진짜 열심히 팔러 다녔거든요. 근데 제가 그 한마디 했어요. 사장님은 했어요? 라고 하니까 당연히 했죠. 장수견 사장도 하고 이경 사장 다 했다는 거예요. 되게 자극됐어요. 아, 지금 생각해보면 비전 제시를 제대로 해주신 것 같아요, 저한테. 그래서 또 어찌어찌 해서 6개월 동안 그 스타 포텐셜 달성을 하고 본사에서 주는 어떤 행사에 참여하고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제가 아침 미팅이 9시 반에서 10시 반에 끝나잖아요. 그러면 11시 입카를 거의 안 들었어요. 모든 약속을 11시에 잡은 거예요. 아침에 만나야 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러면 아침 미팅이 10시 반에 끝나야 되는데 35분, 40분 이렇게 끝나면 왜 이렇게 약속을 안 지켜? 좀 막 이렇게 부정적이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 만나서 엄청 막 팔고 다닌 거예요. 그랬던 사람이 이제 뭔가 목표를 달성하고 난 다음에 다음 목표를 이뤄야 될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스폰서 사장님들은 기다려 주신 것 같아요. 저분은 혼자 저렇게 뛰쳐나가서 혼자 막 하고 있는데 아직은 우리 얘기를 들을 때가 아니다.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내비게이션 보지 않았다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들어가게 됐죠. 암흑의 터널로. 빛이 없는 암흑의 터널로 들어갔었을 때 굉장히 오랫동안 제가 SBP가 꽤 오래 시간이 지나서 달성을 했다라고 했잖아요. 반드시 필요한 이 내비게이션 나심반을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카운셀링 받을까요? 혼자 잘 하는 일은 그건 개인기이고 복제가 되는 게 아니잖아요. 비즈니스 스폰서한테 카운셀링을 받아야 되는데 목표가 간절한 사람이 빛나는 스폰서 사장님을 찾아가는 것 같아요. 제가 투자 미팅 때 김인희 사장 이비 스토리 저는 카운셀링 이 한마디면 끝인 것 같아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하면서 그 알려주신 이 한마디가 모든 카운셀링의 끝인 것 같거든요. 들으신 분 계시겠지만 박윤정 사장님한테 김인희 사장님이 저기 있는 저 바닥에 붙어있는 껌 먹으면 비리 된대. 그럼 먹을 거야? 라고 했더니 박윤정 사장님이 1초도 안 망설여. 당연히 먹지! 라고 얘기하면서 했고 김인희 사장님 나도 그랬다잖아요. 저는 그거면 끝인 것 같아요. 그 말은 곧 뭐라도 다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시키는 대로 알려준 대로 사실 그거 먹으라고 하지 않잖아요. 근데 제가 김승미 사장님 너무 성장하고 싶어서 찾아갔었을 때 제 마음에 저보다 훨씬 어리지만 너무 존경스럽고 그분의 경험 뇌를 다 닮고 싶어서 서울에 찾아갔을 때 진짜 바닥에 뱉은 침 핥으라면 내가 핥을 마음으로 찾아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시키진 않잖아요. 이게 카운셀링의 저는 정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나는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변화 저항력이 낮은 사람인가. 전 이 말 뜻도 솔직히 얘기해주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했어요. 무슨 말을 했었을 때, 아, 저는 아직은. 그리고 뭐 받아도 본인 원래 하던 패턴대로 하시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그리고 변화 성장하고 싶은 사람이 카운셀링을 받게 되고, 이제 정말 본인이 찾아가면 이제 적나라하게 저를 알 수도 있고 그분이 듣고 싶어 할 때 얘기를 해드릴 텐데 인정할 수 있는가? 제가 모닝스쿨 뭐 6화 이런 강의에서 몇몇의 사장님이 스폰서 사장님한테 한번 얘기해보라고 꼭 얘기하라고 해서 제가 용기 내서 얘기했거든요. 사장님 저 뭐 고치면 돼요? 라고 우리 장수현 사장님이 제가 물었어요. 사장님 저 뭐 고치면 돼요? 라고 물으니까 사장님 다 좋은데 한숨을 쉬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켓 때 한숨을 쉰대요. 근데 제가 너무 답답하고 뭐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때 당시에 저도 모르게 그런 안 좋은 습관이 있었는데 만약에 제가 물어놓고도 사실 기분이 썩 좋진 않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근데 저의 스폰서 사장님이 저한테 얘기를 해주지 않았으면 그 버릇 안 고치고 진짜 꽤 오랫동안 가져갔을 뻔 했잖아요.
내 부모가 나의 성장을 위해서 얘기해준 얘기가 사실은 뭐 저는 상태가 매우 안 좋아서 그렇게 인정이 잘 안 됐던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 명언이죠. 송인철 사장님의 이해 안 돼요. 이해 안 될 때 되게 많아요. 어떻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를 합니까? 자식을 낳아보고 결혼을 해보고 하니 이해가 되는 부분이 훨씬 많잖아요. 일단 시킨 대로 해보고 아 그때 이 말씀이었구나. 이런 상태가 될 수 있는가. 그때 카운셀링 받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의 핀 목표. 나 이런 팀 갖고 싶고 팀원 수 생겼으면 좋겠고 트립 꼭 가고 싶고 나 올 1억 벌 건데 300 지금 300, 500 그 보상의 목표가 뚜렷했을 때 정말 클리어하게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찾아가면 카운셀링을 또 제대로 받을 수 있겠죠. 나는 스폰서 힘을 빼는 파트너인가 힘을 주는 파트너인가. 힘을 엄청 많이 뺐었어요 제가. 근데 서울에 계시고 저는 광주에 있고 후원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나라면 저렇게 했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들면서 선생님 너무 감사해요. 진짜 진심으로. 근데 내가 힘을 빼는 파트너인지 힘을 주는 파트너인지 잘 모르겠으면 나중에든 지금이든 내 파트너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면 하는 거 내 스폰서한테 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런 마음이거든요. 잘하겠습니다. 준비물은 명단 리스트를 갖고 카운셀링을 받으면 됩니다. 다음은 팀워크 배우기. 팀워크란 사장님들 각자마다 뭐 생각들이 다 다르시죠. 팀워크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는 뭐 배워서 하는 비즈니스이기도 하지만 혼자 하는 비즈니스가 아니고 다 같이 그런 의미잖아요. 사장님들마다 팀워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스폰서로서 파트너로서 형제라인으로서 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복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뭐 진짜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 그리고 또 자극이 되잖아요. 형제라인이 뭐 이렇게 뭔가 성장을 하고 그러면 늘 같은 지금 뭐 1년이 지나도 2년이 지나도 3년 지나도 계속 같은 모습이면 그게 팀워크가 될까. 정말 스폰서 사장님의 이런 말들이 너무 주옥 것 같고 일단 팀워크를 위해서 그럼 나는 내가 지금 현재 팀이 있든 없든 혼자이든 10명이든 20명이든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다 해보는 게 저는 팀워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너무 드리고 싶어서 넣었는데 이제 광주는 이렇게 호남이 연합으로 세미나를 줌으로 하고 있어요. 그 전에 오프라인 했었을 때도 연합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서울에 계신 저희 위너풀의 리더 사장님들을 강사 사장님으로 섭외를 할 때 단 한 분도 사장님 이렇게 하신 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모든 분이 흔쾌히 그냥 정말 다 콜 해주시는 그걸 보고 제가 좀 되게 깨달은 게 많겠죠. 그러면 리더 사장님들을 초청하고 제가 그 시스템에 대충 임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저도 성장하는 것 같고 형제라인 사장님 현 씨는 이제 광주에서 동안방을 저희가 또 한번 시스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경험이 없으니까 서울에 계신 정말 본인하고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뭐 파트너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날 태풍이 오는 날이었거든요. 태풍이 오는 날이었는데 이제 집기들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SRT 말고 운전해서 새벽부터 준비 다 바리바리 해가지고 다 해주시고 또 마무리까지 하고 가시는 그 형제라인 사장님을 보면서 제가 되게 그때 자극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나라면 저렇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었었고 문화로 리크루팅은 많이 들으셨죠. 어쨌든 나도 초대를 할 것이고 누군가 들어올 때 내 개인기 외에는 혼자 계속해서 담아갈 수는 없잖아요. 누군가 초대가 됐었을 때
우리 형제라인 사장님들이 뭐 반겨주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짜 리크루팅 된 케이스가 너무 많은 것을 보고 이거 일단 해보는 거죠. 좋은 문화를 만들어 가는 것. 그리고 실수도 성장도 팀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은 이제 실수 같은 경우에 소비자 만나서 우리가 본의 아니게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사실 저의 모습을 보고 스폰서 사장님이 저 모습을 가지고 소비자 만나면 안 될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형제 라인 사장님이 뭔가 나한테 뭐 배려를 해줬을 때 그 모습을 보고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또 그런 형제 라인한테 내 스폰서한테 내 파트너한테 배려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해 나가면 또 팀워크가 굉장히 많이 생기고 또 배워지게 되고 그리고 단톡방 불지르기 해야죠 당연히 그룹에 단톡방이 있고 뭐 이렇게 팀별로 톡이 있는데 공지를 올렸어 조용 그런 조용해 입장을 바꿔 생각하면 이제 또 사장님들 얘기는 길게 하지 않아도 내가 그룹 리더인데 아무도 팔로워를 안 한다라고 했었을 때 그런 생각을 조금만 해본다라고 하면 정말 바쁘지만 잠깐이라도 뭐 많은 시간 걸리지 않잖아요. 이것도 저는 팀워크를 배우는 것 중에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소해 보이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을 먼저 솔선수범하면 만약에 정말 정리정돈이 하나도 안 되어 있는 그런 사무실에 어느 날 갑자기 초대자가 왔었을 때 참 당황스러울 수 있잖아요. 광주는 그렇진 않습니다. 광주는 굉장히 쾌적한 환경에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내가 했었을 때 누군가 참 그 기분 좋아지는 행동들을 보이는 데서도 보이지 않는 데서도 하는 것도 팀워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직을 승리로 이끄는 힘의 25%는 실력이고 나머지 75%는 팀워크이다. 너무 공감 가지 않나요? 혼자 할 수 하는 것보다 팀워크로 이렇게 커진다는 것은 어쨌든 우리는 그룹을 만들어야 되고 정현모 사장님 강의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본인보다 뛰어난 스펙이 있는 그런 파트너 사장님들이 훨씬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은데 내 개인기로 이 인어프라는 그룹을 끌어가는 게 아니라 이게 팀워크가 됐기 때문에 인어프라는 그룹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강의가 있었거든요. 뭐 이 얘기랑 공감이 가서 제가 넣어봤고 마지막 제가 운동하기를 넣을까 말까 하다가 너무 중요하죠. 비즈니스 가이드 때 나오죠.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거예요. 네. 그거에 운동이 있고 독서 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행복의 용려소에 이제 이 성장이나 가족 관계 재정 영적인 거는 고무공에 비유를 하고 건강은 유리공에 비유를 할 때 떨어지면 깨지는 거잖아요. 단순히 그냥 저는 이론이었어요, 진짜. 원래 건강하고 크게 그 운동할 시간에 다른 거 해야 되는 뭐 그런 막 되게 바쁜 시간들을 보냈는데 제가 지금 해독을 하고 있어요. 근데 해독을 하면서 운동을 하니 정말 또 재인식이 된 게 피부가 좋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더 좋아져야 되지만 운동을 하니까 건강해진 건 당연한데 피부도 좋아지니 그러면 만나는 사람한테 호기심이 가지 않겠어요? 되게 다 정말 상관관계가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됐고 다 끝났습니다. 다 많이 들으신 얘기죠. 보죽에 대해서 제가 얘기해 드릴 건데 이 대나무는 5년 동안 싹이 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5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나 땅 밑에서는 어마어마한 정말 몇 수십 미터의 뿌리가 얼기설기 정말 뻗어나가는 시간이 그 5년이라는 시간이래요. 이번에 방송에서 그 수해로 산 밑에 있는 뭐 펜션이나 집들이 되게 피해를 본 안타까운 소식이 들으셨잖아요. 근데 대나무가 뒤에 있는 그 배경으로 있는 집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데요. 뿌리가 그만큼 탄탄하다는 얘기죠.
저희가 지금 이 성장하는 과정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비유가 되는 얘기이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매일 강의 듣기, 매일 독서 20분, 시스템 100% 참여, 그리고 정기적인 카운셀링, 팀워크 배우기, 운동하기, 성공자의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가져올 수 있는 가장 빠른 길이 이 코어 11인데, 저는 성과도 물론 중요하지만 성장을 했었을 때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하고 있거든요. 정말 내가 어디에 우선시를 둬야 되는지, 나의 부족한 구멍은 무엇인지를 조금씩 조금씩 채워나가길 바라고, 돈 다 갖고 싶죠. 예전에 제가 그런 생각 했었어요. 아, 제발 뭐 돈 많은 사람들이 살아보니 돈이 전부가 아니다라 했었을 때, 제발 좀 그 말 좀 내 입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었는데, 김승민 사장님이, 정현모 사장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다고 강의에 나오더라고, 진짜. 돈이 따르는 사람, 성장이라는 걸 하면 내가 진짜 그 성장한 만큼 결과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시간이 갈수록 너무 느껴지고, 저도 그런 사람이 되도록 더 많이 성장하겠습니다. 어제 황진영 사장님이 이 주제로 얘기해 주셨죠. 뉴스킨의 어떤 이 디스커버 더 베스트 유라는 이 말이, 정말 우리는 성공을 향해서 도전하고 있는데, 그 도전하는 그 자체로 이미 너무 아름답고, 또 저도 너무 그 말에 공감을 하고, 사장님들 모두 응원하고, 아까 제가 그 파나소닉 회장의 그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는데, 마지막으로 저희 코어 11과 너무 일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이 동영상을 올려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장님들.